네, 안녕하세요. 모터플렉스의 김경수입니다. 완전히 새로운 차 D-올류 그랜저를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기본적으로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면 일단 덩치, 웬만큼 큰 걸로는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화끈하게 덩치를 키워야 되고, 그런 덩치가 도로에서 좀 존재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. D-올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5m가 화끈하게 넘어버렸어요. 기존에는 사실 5m가 약간 좀 넘으면 안 되는 그런 선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, 이번에는 확실히 5m가 확실히 넘어버렸습니다.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런 덩치까지 키워졌는데, 전기차 때문에 이제 그 휠 베이스가 3m가 넘는 그런 차를 많이 접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상당히 큰 그런 그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차들이 전시가 되는데, 특히 이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딱 보니까 정말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 앞에서 이제 찍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, 일단 덩치가 굉장하다는 느낌을 딱 주고요. 저희가 이제 스타리아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전면부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까? 세단에 사실 이렇게까지 어울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위화감 없이 딱 들어맞는 듯한 느낌입니다. 특히 이번에 그 D-올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엠블럼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. 전에는 이제 좀 약간 입체적이고 좀 작았는데, 이번에는 약간 2D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평면적이고 이렇게 좀 사이즈가 커졌습니다. 저는 사실 이렇게 현대차 브랜드의 마크가 커진 거를 사실 굉장히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. 이번에 굉장히 커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논란이 상당히 됐었던 이 한 줄짜리 전면 DRL도 이 팬더 좌우측부터 끝까지 이제 확 채우는 이런 디자인을 채용을 했어요. 특히 여기 이제 심리스 호라이즌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하나의 라인이 전반적으로 D-올류 그랜저의 어떤 플래그십 모델다운 어떤 시그니처 라인을 갖추고 있어요. 다만 좀 걱정되는 게, 요게 이제 한 줄짜리로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살짝 박아서 부서진다고 해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, 이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아닙니다. 그냥 LED를 넣었는데, 사실 이제 플래그십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를 안 넣었다라는 거는 좀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. 그리고 전면부 이 그릴은 많이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이거 닦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. 측면에서 보시면 스플래시 타입의 도어를 채택을 했습니다. 그 점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요. 현대차, 그러니까 앞선 이제 제네시스 G90 라인업에서는 이게 채택이 됐었는데, 현대차에서 이제 적용된 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 거고요. 기존에 이제 사이드 미러가 이 A필러에 요 쪽창에 붙어 있었던 것이 이제 문 쪽으로 내려왔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여기 이제 삼각창에 있는 요 창으로 시야 확보를 하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로 내려온 겁니다. 일본 차에서는 이런 점들이 앞서 적용이 됐었습니다. 뭐 렉서스 ES나 캠리나 이런 차들에서는 이미 앞서 내려왔습니다. 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 무광으로 이제 블랙 알로이 휠이 이제 적용이 됐어요. 이것도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젊어 보이고 굉장히 강인해 보입니다.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에 볼트를 요거까지 좀 블랙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듭니다. 이게 사실 없는 게 아니거든요. 현대모비스 품번에 보면 요 까만색 볼트가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출고하신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바꾸게 되실 것 같아요. 또 하나 이 측면에서 보시면 뭐 대부분 또 얘기를 안 하시겠지만, 저는 이 로커 패널 하단에 요 라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. 보통은 요 로커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 사고에 대한 부품 교환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.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또 차체가 좀 길고 좀 낮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로커 패널에 대한 수리 부품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또 교환도 쉬워야 되고요. 정비하기도 또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아요. 떼고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. 근데 이 부분은 이번에 보니까는 되게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딱 나눠져 있으니까 뭐 문 쪽까지 돼 있기는 한데, 이 부분은 따로 이제 플라스틱으로 구성을 해서 더 교환하기가 쉽게 정비성이 용이하도록 만든 것이 좀 눈에 띕니다. 중요한 이제 디자인인데, 여기 이제 오페라 글라스를 뚫어 놓은 겁니다. 사실 오페라 글라스는 2열에서 이제 시야각을 좋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뭐 포드부터 해가지고 이전 모델에서 이제 조그맣게 이제 창을 뚫어가지고 했었던 건데, 이 오페라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각그랜저라고 하죠. 각그랜저부터 이제 적용이 됐었던 디자인입니다. 물론 이제 미쓰비시 데보네어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오게 되면서 저희의 이제 아이덴티티로 삼았던 라인이죠.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이 앞에 이 길이보다 여기가 더 깁니다.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뒷좌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세단이구나 라는
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 비율에서도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달려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면 여기서 풍절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매끈하게 다듬어서 바람이 지나가도 풍절음이 좀 덜 날 수 있도록 마련한 것도 굉장히 눈에 띄고요. 일단 타보시면 알겠지만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조금 좁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.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1열과 2열의 문짝 두께가 굉장히 다릅니다. 이 부분하고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게 느껴져요. 그러니까 전면보다는 뒷면이 조금 더 안전성 측면에서는 조금 있지 않을까, 이 두께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, 저는 이게 문 닫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생겼습니다. 뒤에 문을 굉장히 두껍게 해서 안정감을 좀 추구했다라는 사실은 좀 굉장히 돋보이는데, 사실 문을 닫을 때 너무 떨어요. 프레임리스 도어의 좀 특성이기도 합니다. 근데 프레임리스 도어는 굉장히 멋있고 스타일리시하고 좀 굉장히 좋긴 한데 좀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. 이게 좀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, 그런 점들 중에 하나는 XG 때 다들 인지하셨겠지만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많이 떠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. 그러니까 프레임이 있는 방식보다는 프레임리스가 스타일은 있지만 조금 안전성이나 내구성 측면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, 물론 이게 디올류 그랜저는 앞으로 좀 봐야 됩니다.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좀 많이 떤다, 이 점들이,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. 뒷면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인 것은 이 라인이죠. 이게 정말 얇습니다. 한 0.5mm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쭉 삽입을 했다라는 것,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요. 뒷부분도 사실 이것도 이제 다 크롬 죽이기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가지고 흑색으로 까만색으로 이렇게 딱 인식을 딱 해놨어요. 이렇게 해놨어요. 이것도 저는 이 차에서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아쉬운 부분을 또 얘기하자면, 저는 이 엠블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이 좀 많이 오래 누르다 보면은 굉장히 물어가지고 좀 못생겨 보이거든요. 디올류 그랜저는 마찬가지로 여기 눌러서 이제 여는 건데, 이 부분이 벌써부터 약간 좀 물어 있습니다. 시가 더 지나면 이거 더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중고차 살 때 소나타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, 이 부분 누르는 방식들은 거의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좀 이 부분을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애프터마켓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적층 구조예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뒤에 공간은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쌓여있는 구조입니다.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유럽 디자이너들이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꾸준하게 이런 디자인을 보여왔는데, 디올류 그랜저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. 덩어리들이 약간 도시락 쌓여있는 것처럼 딱딱딱딱 이게 쌓여져 있어요. 그러니까 각 층마다 하는 구조들이 다 다른 겁니다. 옆으로 퍼지고 이런 것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뒤에서 보면 안정감이 있다.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사실 앞면에서부터 좀 결정이 되는데,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후진등이 요 아래에 삽입이 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, 요 방식도 사실 국내 세단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디올류 그랜저에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보시면 일단은 거주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응당 그랜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팔걸이나 여러 사용성이나 그랜저인데 대충 만들었겠습니까?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. 여러 측면에서 이미 앞서서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다. 핸들의 가죽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. 사실 조금 이런 하이그로시가 너무 많이 쓰였어서 그런 점들은 이 좀 너무 많은데, 이런 하이그로시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, 사실 금방 적응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문 인식하는 기능도 여기 넣었는데, 사실 지문 인식하려면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나중에 이 공간이 어떻게 변할지 또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, 전반적으로 파노라마식으로 쫙 펼쳐진 것, 좀 시원시원하게 보인다라는 것, 공조 장치들도 사실 햅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. 기본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것 아니면은 그냥 터치식으로 가는 것보다 한 번 더 진일보한 측면이 보입니다. 물리 버튼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. 이렇게 이제 볼륨 버튼이나 튜닝 버튼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빼놔서 바로 즉각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좀 눈에 띕니다. 곡선보다는 좀 직선에 이런 것들이 크게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각을 둬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살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여기 보니까 약간 선반처럼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것도 눈에 띄어요. 사실 여기에다가는 뭐를 올려 놓기는 사실 어렵겠습니다만, 차가 정차했을 때 핸드폰 하나 정도는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발 놓는 공간이 굉장히 좀 차를 탈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
인데 발 놓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. 근데 사실 조금 제가 애매한 게 오른발 공간보다는 왼발 공간이 조금 넓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착 놨을 때 똑같이 벌어져야 되는데 왼발은 조금 더 가는, 이게 좀 보이고요.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이 좀 더 좁습니다. 뒷문짝이 좀 넓어서 이쪽으로 좀 약간 파고 들어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차 넓이를 결정하는 이거는 이제 바퀴지만 위에서 이렇게 약간 감싸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근데 2열 공간은 사실 그것 때문에 뒷공간이 조금 이렇게 앞열보다는 조금 좁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. 그래서 이 발 공간이나 뭐 머리 공간 이런 것들은 좀 괜찮지만 약간 숄더 공간, 이 어깨 공간에서 약간 좀 좁다라는 인상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사용성은 뭐 현대니까는 당연히 잘하지 않겠습니까? 뭐 이런 컵홀더나 뭐 공조 장치, 뭐 그다음에 뭐 오디오 장치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고요. 여기도 이 공간도 상당히 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가운데에 앉기라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. 가운데는. 그래서 가운데는 뭐 포기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2열 공간에서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이 공간보다는 약간 시트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처음 보는 신선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엔진 룸을 열었습니다. 자, 이번에 디올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엔진 라인업이 2.5, 3.5, 1.6 터보 하이브리드, 3.5 LPG 이렇게 4가지 라인업을 채택을 했습니다. 여기 보면 G2.5라고 써져 있네요. 예, 2.5 가솔린 엔진이죠. 제 눈길을 사로잡는 건 뭐 다른 건 아닌데 엔진 마운팅 부분입니다. 기존보다는 약간 더 진동을 상쇄하기 위한 뭔가 하나의 부싱이 더 들어간 점들이 좀 확인이 되거든요. 그런 점들을 보면 엔진 정숙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 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. 진동이나 이런 점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뭐 자세하게 시승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,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라인업을 그대로 이제 이식하면서 새롭게 좀 진동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시승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시승기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와 함께 디올류 그랜저 한번 살펴봤고요. 일단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. 뭐 이름이나 명성처럼. 그러면 차후에 시승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